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4년차의 30대 여성입니다. 양가 어른들이 손자보기를 무척이나 고대하고 계시긴 한데 아무래도 한국에서 애를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세 말고 저희 명의로 된 아파트부터 장만하고 아이를 갖기로 했네요. 양가 어른들 특히나 시댁에서 이런 저희의 선택을 많이 아쉬워하시기는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고 시부모님이 평생 저희 애를 책임져 주실 것은 아니니 시부모님 욕심대로 따라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러 온 이유는 시부모님의 이런 요구 때문은 아니고 신우 때문이에요. 신우의 지멋대로 계산법 때문에 요즘 정말 환장할 것 같거든요. 남편과는 좋은 오빠 동생으로 지내다가 30대에 들어서면서 우연한 기회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알고 지낸 세월이 짧지 않다 보니 연애는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어요. 서로 성격이라던가 성향이라던가 어느 정도 알 건다 하는 사이였으니까 다른 연인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해야 할지 그런 게 저희는 크게 필요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귄 지 1년도 안 돼서 결혼 이야기 나오고 바로 양가 어른들에게 허락받고 그렇게 식을 올렸습니다. 식을 올릴 당시 시댁에서는 1원 한 푼 받은 게 없고 친정에서는 8천을 해주셨어요. 그래도 크게 개의치 않았던 이유는 남편이 모아둔 돈이 6천 정도 있었던 반면 저는 2천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남편 직장 연봉이 제 직장 연봉보다 1,000만 원 정도 많기도 했고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같이 살다 보면 자연스레 메꿔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기에 당장 누가 얼마를 해오고 어쩌고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있을까 싶었지요. 이후로 있는 돈 없는 돈 다 합치고 대출도 받아서 20평대 아파트 전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전세라서 당장 달달이 나가는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면서 애를 갖기는 어렵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당장 몇 년은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아껴 쓰고 돈은 최대한 모으자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사할 때는 남의 집이 아니라 우리 집으로 이사하자고요. 그리고 다행히 남편도 그런 제 생각에 동의해 주었고 따라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더니 저희가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산지 1년쯤 되던 해였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라 신혼회까지 해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는데 술에 취한 남편이 우리는 벌써 8천을 모았네 어쩌네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차 싶어서 남편더러 못하러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눈치를 줬지만 술에 취한 남편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냐면서 자기가 결혼 전에 직장 생활을 6년에서 6천을 모았는데 둘이 1년 만에 8천을 모았다며 어찌나 8천 타령을 해대던지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지요. 그리고 신우는 연신 대단하다 소리를 해대더니 저더러 어떻게 그렇게 돈을 모았냐고 자기도 비결 좀 알려달라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비결이랄 게 없었고 굳이 따지자면 주식을 좀 했었는데 거기서 수익을 크게 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부럽다면서 정말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딱히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적당히 웃어넘겼네요. 그런데 그 모임 이후로 한두 달쯤 지났을 때였나 신우가 부부끼리 한번 만나자며 연락을 해왔어요. 신우는 저희보다 몇 년 일찍 결혼해서 애 하나를 키우고 있었고 시매부랑 저희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났거든요. 그렇다 보니 공통점이랄 것도 딱히 없고 그래서 사이가 나쁠 건 없었는데 그렇다고 자주 만나서 밥을 먹고 할 만큼 편하지도 않았지요. 그리고 그런 신우가 갑자기 뜬금없이 부부끼리 만나서 밥을 먹자 하니 뭔가 할 이야기가 있나 보다 싶대요.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돈 이야기일 줄은 모르고 알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신우의 초대를 받아 신혼회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날이 제가 신혼회를 처음 가본 날이기도 했지요. 사실 신혼회가 시부모님이랑 같이 저희 집에 오는 일은 자주 있었어도 제가 굳이 신혼회 갈 일은 없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도착한 신혼회는 생각보다 의외였습니다. 신우가 항상 명품백만 들고 다니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따로 물은 적은 없지만 그래도 신혼회가 시쳇말로 돈 꽤나 만지면서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집안이 정말 말도 못하게 엉망이었습니다. 일단 정리정돈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엉망진창도 그런 엉망진창이 없더라니까요. 하지만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짐을 이리저리 밀어두고 네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았는데 신우가 먼저 저희더러 집안을 보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겠지만 지금 사는 게 아니야 라며 말문을 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는 게 어떤진 몰라도
제가 보기엔 일단 청소부터 해야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신우는 계속해서 이게 다 심해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되었다며 시쳇말로 밑밥을 깔더니 저희더러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하대요. 저랑 남편이 서로를 한번 쳐다보고는 뭘 어떻게 도와달라는 이야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자기네 2천만 원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200도 아니고 2천이라니 누군가에겐 작다면 작은 돈이겠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정말로 큰 돈이었어요. 2천을 꼬박 일해서 벌려면 남편이랑 제가 못해도 3달은 숨만 쉬고 돈은 한 푼도 않으면서 일만 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끼리 돈거래라니 생각해본 적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싫다고 눈치를 주려는데 그러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무슨 2천만 원이냐고 돈이 어딨냐며 정색을 하대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다행이다 싶었지요. 그런데 신우가 지난번에 돈 자랑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없다고 그러냐면서 그러지 말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심해부까지 있는 자리에서 말이에요. 그러니 남편이나 저나 얼마나 입장이 난처했겠어요. 남편이 신우더러 누나 여러 사람 불편하게 왜 이러냐고 이러지 말라고 신우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심해부가 신우를 말리기는커녕 한다는 소리가 그러지 말고 좀 도와달라면서 설마 자기들이 떼먹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다고 어쨌든 큰돈이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곤 간신히 그 집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도 남편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당연히 빌려주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의 진짜 속내가 뭔지는 알 수가 없었고 혹시나 제가 남편 마음을 해치진 않을지 걱정이 되다 보니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남편이 저한테 어떻게 하고 싶냐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빌려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순순히 자기도 그렇다며 알겠다고 하대요. 하지만 이튿날 신우에게 남편이 상의해봤는데 역시 돈은 못 빌려줄 것 같다고 말을 했더니 신우가 울고 짜고 한마디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시부모님까지 이 상황을 알게 되셨고요. 시부모님은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고 저희 둘을 앉혀놓고 한참이나 설교를 하셨습니다. 부모 죽고 나면 세상 천지에 의지할 건 핏줄 나눈 남매뿐이라면서 그까짓 돈 2천 때문에 누나 마음에 대못 박지 말라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다 같이 잘 살아야지 이렇게 표현하면 욕먹겠지만 정말 귀에 딱지가 않겠더라니까요. 그리고 자꾸 그까짓 돈 2천 하시는데 아니 그러면 신우는 그까짓 돈 2천이 왜 없는 거며 그까짓 돈 2천 어머님 아버님이 해주시면 안 되는 거냐 소리가 목구멍 끝까지 올라오는 걸 간신히 참았다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남편이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면서 빌려주자고 하더군요. 남편도 시달릴 만큼 시달려서 하는 소리라는 걸 알았기에 저도 더는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그렇게 2천을 빌려줬습니다. 신우가 1년 내로 갚겠다길래 제가 차용증을 써달라고 했는데 통장에서 왔다 갔다 한 거래 내역도 있는데 무슨 차용증까지 쓰냐면서 저더러 야박하다는 거예요. 황당했지만 가족 간이더라도 일은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니까 자기도 더는 뭐라 말을 못하고 꿍시렁거리면서 알겠다 하대요. 그리고 이 차용증을 받아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이후로 약속한 기간이 1년이었으니 1년 동안은 신우 앞에서 정말 2천만 원의 이응자도 안 꺼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그러니까 1년하고도 한 달이 되던 때까지도 신우는 가타부타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슬쩍 운을 띄우니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다 생각하고 있다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하대요. 남편도 아마 자기 누나니까 웬만하면 싫은 소리 불편한 소리 나오기 전에 누나가 알아서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거겠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겨울이 지나 2023년이 되고 지난달 시아버지 생신으로 시댁에서 모일 때까지도 신우는 2천만 원에 대해선 입도 뻥긋 안 하더군요.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신우에게 빌려간 돈은 도대체 언제 줄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돈? 무슨 돈? 다 갚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 저는 남편이 신우한테 돈을 받은 건가? 받아서 나 몰래 어디 다른 데다 썼나? 그런 생각에 당황스럽기도 했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옆에서 저희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신우더러 누나가 돈을 언제 갚았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우가 내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것저것 많이 챙겨줬잖아. 그걸로 퉁쳐주는 거 아니었어? 그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저희가 도대체 뭘 얼마나 챙겨줬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저희보다 더 황당하다는 듯이 어머어머 그러더니 내가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애기 태어나면 쓰라고 용품이며 옷도 잔뜩 줬는데 너무한답니다. 신우가 줬다는 먹을 건 어디서 얻어온 김치들이었는데 솔직히 저나 남편이나 김치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어쩌다 먹고 싶으면 마트에서 소량으로 사다 먹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신우가 자꾸 김장김치 한 포기, 열무김치 한 통, 깍두기 한 통 이런 식으로 자꾸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희라고 맨입으로 받아먹었겠어요? 저희가 비록 부탁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의상 롤케이크든 상품권이든 그때그때 상응하는, 아니 오히려 그 이상의 보답을 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곰팡이가 핀 반찬을 가져다 줬지만 그때도 본인도 몰랐으니 그랬겠지 싶어서 별말 않고 넘어갔고요. 그리고 애기용품에 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당장 애를 키우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하다못해 제가 임신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어쩌자고 자꾸 남들이 쓰던 애기용품이며 옷을 얻어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나마 깨끗하고 좋은 거면 말을 하네요. 얼룩에 여기저기 터지고 막말로 버려야 하는 걸 저희 집으로 들고 오는 것 같았다니까요. 그래도 제가 차마 쓰레기니까 가져오지 말라 소리는 못하고 집에 마땅히 둘 곳이 없으니 마음만 받겠다고 더 필요한 사람한테 주시라고 몇 번이나 완곡히 거절의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자기 혼자 신나서 갖다 날라대더니 이제 와서 그딴 걸로 2천만 원하고 퉁을 치는 줄 알았다는 게 말이 되나 싶대요. 그래서 제가 신우더러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장난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터진 입이라고 생각해주는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는 진짜 남매끼리 너무한 거 아니냐면서 아무튼 자기는 지금 돈 없어서 못 갚는다고 배째라대요. 그리고는 그까지 돈 2천 가지고 진짜 너무하다면서 저희더러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나요. 신우가 아나무인으로 나오니 저희 남편도 화가 얼마나 났던지 누나나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말라면서 큰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시부모님과 시매부가 저희가 얘기를 나누던 작은 방으로 쫓아 들어오대요. 시매부가 신우더러 무슨 일이냐 하니까 신우가 진짜 자기가 무슨 드라마 여주인공이라도 되는 줄 알았는지 돈 때문에 자기가 이런 수모까지 겪어야 하냐면서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쥐어짜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어머님 아버님이 남편 등짝을 때리면서 넌 돈밖에 모르냐고 어떻게 누나한테 그러느냐고 난리도 아니셨어요. 게다가 저를 보시더니 너는 신우가 엄연히 윗사람인데 어떻게 윗사람한테 돈 얘기를 하냐면서 돈이면 눈에 뵈는 게 없냐입니다. 그리고는 기어이 저희더러 부부가 쌍으로 돈독이 올랐다면서 한심하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고 저도 더는 당하고만은 못 있겠더군요. 그래서 신우더러 차용증 썼던 거 기억나냐, 그걸로 고소하겠다 했습니다. 어려울 땐 아쉬운 소리하고 사람 난처하게 해서 돈 빌려가고 이제 와선 배째라고 나오는 거 사기라고 내가 그냥 넘어갈 것 같냐고요. 그리고 제 입에서 고소 소리가 나오니 정말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그 와중에 신우는 어디서 뭘 들었는지 가족끼리는 처벌을 못한다며 빈정거렸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한번 되나 안 되나 두고 보라고 했습니다. 제 통장에서 신우 통장으로 간 내역도 있고 그간의 문자도 있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시댁 식구들 어려운 줄 모르고 아무 말이나 한다면서 제 탓을 하시고, 그래도 다행인 건 남편이 끝까지 제 편이었고 남편이 저를 말리려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남편은 시매부한테 누나가 저렇게 나와도 매영이 누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해야지 어떻게 누나더러 저러라고 부추길 수가 있냐면서 사업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매번 말아먹는 거 아니냐고 아주 말을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매부는 그런 남편에게 한마디로 찍소리도 못하고 먼 산만 보고 있었지요. 그래서 결국 시아버지 생신이고 뭐고 분위기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고 저와 남편은 먼저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내내 남편은 도통분을 삭히지 못하면서 저에게는 볼낯이 없다며 미안하단 말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괜찮다 했습니다. 다만 돈을 받아낸 이후에도 신우랑 잘 지내긴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남편이 그건 걱정 말랍니다. 자기야말로 2번 다시 상종도 하기 싫다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신우와 막말로 피 터지게 싸워야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마음의 각오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며칠 전 어머님 이름으로 2천만 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곤 어머님이 저더러 이제 돈 받았으니까 된 거 아니냐며 가서 신우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오라대요. 그래서 돈은 신우 주머니에서 나왔는지 어머님 주머니에서 나온 건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받게 되어서 기쁘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단 말은 안 했어요. 원래 제 돈이고 제가 제 돈 빌려주고 마음고생한 걸 생각하면 이자 한 푼 못 받은 게 오히려 열받을 지경이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리고 신우한테는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사과할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고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하거든 생각을 고쳐먹으라 전해달라 했네요. 그리고 남편도 어머님 떨어 계속해서 전후 사정 상관없이 누나 편만 들 거면 연락하지 말고 지내자 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이야말로 그깟 돈 2천만 원 때문에 아들 내외랑 연 끊게 생기셨는데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네요. 정말이지 가족 간에 돈 거래 하지 마세요. 이건 뭐 빚진 사람이 더 큰 소리를 내는 세상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니까요.